이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죽느냐 사느냐 전략에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새벽에 호소문을 냈어요. 대국민 호소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경찰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 몰아붙인다. 특례를 달라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요겁니다. 이제 핵심은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고 경찰 및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걸 올렸어요. 네네. 아침에 제가 인터뷰할 때도 드리는 질문이 이거 대통령과 저 측과 협의가 됐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통령 비서실 대국민 호소문 상의한 바 없어. 네. 이거는 그럼 뭐예요? 그럼 정진석 실장의 개인 플레이고 대통령은 그거마저도 못 받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진석 실장이 상의를 했을 걸로 봐요. 대통령이랑? 네. 그나마 상의를 해야 다행이지 상의한 적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게 예. 진실이라면은 지금 뭐 경호처의 분열 현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랑 똑같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상의한 적 없으면 그나마 더 문제겠죠. 예. 상의한 적 없다라고 하면. 네. 아니 일단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의 제3의 장소 방문조사 협의할 수 있다는 거는 전제가 수사에 응하겠다. 그렇죠. 방식은 영장 집행하지 말고 제3 요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보면은 예. 윤갑근 변호사 이런 분들이 한 이야기를 보면 최근에 그 뉘앙스가 좀 달라졌잖아요. 선임계도 내고 예. 막 비판하면서도 뭐 최악의 경우에 뭐 어쩌고 하면서 좀 수사에 응한다라는 식의 그 뉘앙스가 예. 있었는데 그거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예. 싶은데 뭐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런 수준까지 못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은 그 내부의 분열이랄까 그런 게 가속화되겠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경호처도 이런 거일 것 같아요. 뭐 경호처라는 게 이제 기관으로서 대통령이라는 이제 기관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관이 지금 윤석열이라는 개인하고 겹쳐져 있는 것이고, 근데 경호처에서 이게 자기들이 하는 이게 행위들이 법적으로 맞느냐에 대한 뭐 의문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저는 그게 클 거라고 보는데, 각급 사령관들 있지 않습니까? 구속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내가 대통령 지시 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윤 대통령은 나는 전혀 그런 지시한 적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짜고 거짓말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의 주장은. 예. 그 만약에 경호처하고 무슨 충돌이 됐을 때 예. 대통령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는데. 그렇죠. 지금도 보면은 뭐 총, 칼 이런 이야기 나온 거 보면은 무슨 소리냐 매뉴얼대로 하라고만 이야기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매뉴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무슨 위해가 있을 때 뭐 한다 이런 거 아닐 거예요. 그런 거일 거 아닙니까? 매뉴얼에 예를 들어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을 때는 이런다 저런다라는 매뉴얼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뭐 일 터지면은 또 싹 빠질 거 뻔하니까 그 경호처도 분열이 있을 것이고 비서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 앞서 속보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용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윤 측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메신저가 누군지는 지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상의한 바 없다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해석하면 아예 조사 자체에 응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윤 실장 해석대로라면 정진석 비서실장 따로 대통령 변호인들 따로라고 하면 경호처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되고 지금 그러니까 중구난방이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그런 건지 중구난방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전략적으로 강원 양면책을 쓰는 거라면은 그게 별로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제가 이게 생각해 보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하고 12월 4일 새벽에 4시 반인가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해제 이야기하고 첫 번째 담화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당에 일임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강력하게 뭐 이야기했던 거. 그 이후에도 뭐 헌법재판소에 나가니 많이 뭐 그 앞에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느니 하나도 자기 말을 지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직구를 던지건 변화구를 던지건 간에 별로 저는 반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이요? 거죠. 예. 그럼 지금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건 노림수는 뭐라고 보세요?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안에서 버티면서 지금 보면 경호원들 총든 사진들이고 이제 공개된 거거든요. 네. 그 의도적인 노출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예, 무력 시위죠. 예. 대통령이 노림수를 뭐라고 전망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알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까? 이분은 이제 네. 자기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함으로 해서 여론이 결집하고 있고 네. 여론 지지율이 뛰고 있고 계속 이렇게 가면은 뭐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버티면 네. 지지층이 결집하고 네. 그럼 헌재도 흔들려서 그렇죠. 기각할 수밖에 없고 네. 수사도 내가 버티면 그렇죠. 탄핵이 기각되면은 수사는 뭐 자연스럽게 사그라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사진이 노출됐어요. 네. 산책하는 모습,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예. 그리고 어제는 LA 산불 피해를 우려하면서 정부 지원을 당부하는 메시지 SNS에 올렸거든요. 네. 우리 시간 7시. 우리 시간 7시가 아침 7시가 미국 워싱턴 시각으로 얼마인지 제가 어제 방송 끝나고 찾아보니까 오후 5시더라고요. 네네. 나름의 메인 시간이거든요, 미국. 네. 어제 그 산불 피해 메시지에 올린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저희가 너무 제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건가요?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의 메시지인데. 그렇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네.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이제 뜬금없는 거기도 하고 지금 이제 대통령 측이 뭐 이야기한 게 계속 뭐 국격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체포되는 게 국격 어긋난다. 근데 1차적으로 제 국격에 손상을 입힌 건 계엄이죠. 계엄. 예. 첫 번째가 계엄이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예. 두 번째는 체포영장 뭐 체포되는 게 별로 뭐 국격에 좋지 않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체포영장을 버텨가지고 무력화시키고 경찰하고 경호처가 이렇게 대립하고 있고 아까 그 정진석 실장이 뭐 마약 갱단 다루듯이 마약갱단 다루듯이 전제되는 것은 철조망으로 이렇게 경호처 치고 뭐 총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대통령 지휘하는 모습 그게 국격에 더 안 좋은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오히려 사법 절차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게 그리고 더 이제 뭐 안 사법 좋다. 절차에 이제 우리가 순응하지 않는 건 뭐 때때로 보이긴 하죠. 근데 이게 뭐 비폭력 적 저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묵비권을 행사한다 가서 뭐 그런 거 하고 국가 무력을 동원해 가지고 막는 거는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상 대통령에 대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은 난항을 겪고 있고 최근에 여론조사 하나 보면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지난 7일에서 9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국민의힘 34, 민주당 36, 정당 지지율 붙었잖아요. 갤럽 기준으로 해서. 다른 여론조사도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윤 실장 분석이 이거 체포영장 집행에 난항을 겪으면서 이게 여론조사로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했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양비론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버티고 있는 윤 대통령하고 공수처가 이제 되게 뭐 무능한 모습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제 생각은 그래요. 탄핵 가결 이후에는 국민들의 인식이 민주당을 이제 준 여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국정을 제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뭐 탄핵도 시키고 뭐 또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공수처는 이제 태생당 민주당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뭐가 잘 안 돌아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민주당에 묻게 된다. 이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하고는 단절돼 있는 거죠. 대통령 그러니까 갤럽 같은 곳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 자체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직무수행 평가 안 하죠. 그렇죠. 그런 거 하고 연결되는 거죠. 윤 실장, 이 여론조사인데 이 같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무리니까 찬성 64, 반대 32거든요. 그렇죠.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니까 탄핵 반대한 32가 고스란히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확률은 높잖아요. 네네. 그거 34라고 연결이 되면 탄핵 찬성하는 사람은 64%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반보다 조금 더 나온 36.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아니 이해되는 물론 거예요? 정당에 대해 가지고는
무응답층도 있고 있을 수 있죠. 탄핵 찬반이라는 거는 예. 선택지가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당은 사실은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또 예. 내가 뭐 아무 지지 안 한다도 있는 것이고 이게 선거가 가까워지면 이런 거는 이제 줄어들기 마련인데 지금은 이제 그걸 전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근데 그냥 양당 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탄핵 찬성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아야 되는 거는 분명한 거예요. 예. 다른 당 지지도 뭐, 있는 것이고 그렇죠.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예.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탄핵 찬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예. 갭이 너무 크다라는 건 있는 거죠. 예. 그건 왜 그런 것 같아요?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찬성 여론을 그래도 고스란히는 아니지만 대부분 좀 받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갭이 큰 것이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이제 민주당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성을 묻는 야당만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특히 탄핵 가결 이후 어떻게 좀 국정을 컨트롤하고 있는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면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럼 민주당은 그 우리의 눈높이에 부합하는가라는 좀 더 엄정한 잣대를 대고 있는데 부합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부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조기 대선이 너무 급해서? 마음이 그쪽에 그러니까 가 있어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기사들이 예. 그런 류의 기사들 민주당의 대선 조급증 때문에 정당 지지 안 오른다라는 언론의 분석 기사예요. 그다음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어떤 전략 전술 이거에 네, 대한 비판이 있다 뭐 이런 이렇죠. 얘기도 있어가지고 대선 조급증이 있다면 예.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대로라면요. 그렇죠. 아 우리는 이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죠. 돼.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좀 뭔가 프레지던시 대통령스러운 모습을 예. 보여주려고 대선 조급증에 있다면은 그래야 될 거예요. 예. 예컨대 예. 뭐 전방부대도 간다든지 우리 흔히 많이 아, 봤던 그러네. 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되게 뭔가 불안하고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이건 결국은 예.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일정하고 맞물려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 선거법 2심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니 그 전에 탄핵을 빨리 몰아쳐서 결론을 내야 된다. 그렇죠. 그거 말고는 제가 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 같은데 봐도 민주당은 되게 안정적인 모습을 좀 여유 있게 답답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왜 이렇게 민심에 못 따라가냐. 민심을 쫓아가는 듯한 모습을 예. 보이는데 예. 지금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카톡 논란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부분.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봐요? 카톡 논란? 아니 우리가 뭐 예. 카톡이 그 가짜 뉴스를 막아야 한다. 뭐 요 대전제는 아니 예컨대 카톡이건 텔레그램이건 간에 무슨 N번방이나 이런 예. 것처럼 크게 이제 범죄로 활용되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예. 처벌을 받아야 되고 누구든지 그걸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근데 이게 사실과 다른 뉴스를 또 가짜 뉴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주관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예. 민주당에다 이야기한 민주당이 대리 고발해주겠다. 이건 참 납득이 잘 안 되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약 거래라든지 뭐 N번방 같은 이제 성적인 착취라든지 예. 이런 거를 신고하면 대리 고발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 어제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아침 회의 때 발언을 쭉 봤어요. 예. 그런 좀 프레지던시를 볼까 싶어가지고 이건 무리한 이야기니까 예. 그러지 마세요라는 이제 굿캅 배드캅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강도 높게 옹호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예전 그렇죠. 가짜 뉴스 예를 사례를 들면서 한 이야기가 본인 부친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 자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가짜 뉴스 그 예를 들더라고요. 그럼 이게 민주당이 원래 이야기한 거랑 다른 거잖아요. 내란에 대한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뭐 내란 선동이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처리해주겠다. 그게 뭐 민주파출소가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하면 안 되지만은. 예. 그거를 그러면은 뭐 내 아는 지인들이 김태현 변호사가 저한테 카톡으로 주면은 제가 그 민주당에다가 전용기 의원한테 신고하면은 예. 그거는 글쎄요 민주당한테 유리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유리하지 않은데 아닐 거라고 생각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가 보죠. 뭐 불안감이 있나 보죠. 앞에 이제 조승래 의원이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조승래 의원은 뭐 의견 표현하는 걸 잡자는 건 아니고 네.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초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래 그런 거예요. 하고 말고가 없는 거고. 근데 그 민주파출소에서 그거를 왜 합니까? 그러면 예컨대 예.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도 가짜 뉴스 많잖아요. 사실. 예. 그럼 그거 신고하면은 처리해 줍니까? 민주파출소에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당이 직접 나서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 네. 예를 들어 신고할 사람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당이 나서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그러면 민주당이 좀 이 탄핵 정국에서 전략을 좀 재점검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네, 같은데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그러니까 저는 됩니까? 기본적으로 안정감. 수권 정당으로서. 수권정도 안정감 그리고 그래야 돼요. 의석도 이렇게 많고 대통령 차기 대선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가 딴 사람들 3배 4배로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만큼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 기준으로 국민들은 보게 돼 있는데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로 뭔가 한번 출렁거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잣대라는 게요. 예.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고 시계열적 평가가 있는 겁니다. 상대평가라는 건 지금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본다든지 그럼 절대평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만한 이 기준에 맞느냐가 있는 거고 시계열적 평가는 아유 탄핵 전에는 그래도 좀 막 가볍고 그랬는데 탄핵하고 나니까 아 국가 지도자로서의 묵직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식 세 가지 축이 있는 건데 이 대표에 대해 가지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상대평가는 이제 뭐 낮겠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나머지 두 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당 좀 볼게요. 국민의힘의 지금 스탠스하고 전략 전술에 대한 평가 좀 해주세요. 뭐 평가할 게 없어요? 무전략 무대응이라 그러나 예.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지난번에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 찾아갔다가 이제 뭐 얼굴이 안 좋다 이러니까 뭐 국민들 얼굴이 더 안 좋다 총무원장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어제도 아마 그 NCCK인가 그 총무 목사님 찾아갔다가 또 이제 한 소리 들으니까 야당한테도 쓴 소리 해달라. 뭐 권 비대위원장이 답답하겠지만은 그 사실 정치인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쟤들도 왜 혼 안 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그렇기도 하고 그 제가 재밌게 본 게 조정훈 의원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뭐 그거랑 이제 뭐 밖에 외연 확장. 지난주인가요? 이 자리에 나가지고 김상욱 의원 뭐 의총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다 듣는다. 우리는 민주정당이다. 그러던데 권성동 원내대표 탈당 권유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어제 그 의총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앞서 안철수 의원하고도 이야기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이 당이 제가 생각할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간에 제대로 된 이제 리더십 방향성이 없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 휙휙휙 하는 대로 뭐 유튜버들이 하는 대로 휩쓸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닌가.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본다면요. 제가 매우 선회해 준다면은 어쨌든 지금은 이제 우리 지지층 붙잡고 있어야 되고 대선 국면이라든지 이럴 때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다라고 이제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상당 부분 의원들은 그럴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관성이 붙어버리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당을 보면요. 제가 밖에서 이제 우리 PD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자, 한 2, 3년을 보면은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고 그 당시에 윤석열 자기들이 이렇게 한 검사를 대통령 후보로 뽑고 불과 몇 달 전에는 63%가 한동훈을 대표로 뽑은 당이에요. 굉장히 유연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당에서 그 정광훈 목사 만나가지고 좋은 이야기 했다고 막 1년씩 징계 때리던 그 당이에요. 그 당이 이제 불과 몇 달 만에 획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게 진짜 상전벽 나쁜 의미로 상전벽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또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또 뒤집힐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또
특히 예. 대선 가까워서 예. 대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문제점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급속도로 바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관성이 붙고 뭐 대선 어차피 부정선거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뭐 정권이 저기 넘어가더라도 뭐 윤석열 지켜야 되고 이런 식이 돼버리면은 예.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대선도 제대로 대응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예. 지금 그 국민의힘에 특히 이제 중진이라든지 지도부는 그걸 알아야 되는 게 뭐 지금 당장에 뭐 이제 뭐 아주 전향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굳어지는 거, 관성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졌을 때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반은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지금 국힘의 지지율이 예. 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도 예. 차라리 뭐가 없으면은 예. 새로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좀 좋지 않은 쪽으로 강하게 돼 있으면 그걸 깨야지 뭘 새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좋지 않게 보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네. 저 윤 실장 자주 표현하는 이거 집을 완전히 망가뜨려 새로 짓는데 그렇죠. 제가 뭐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충 고치니까 굴러가네. 재건축하는데 이제 어려운 점은 건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철거가 어렵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이제 몇 번 사실 아까 말씀드린 한 3년간에 걸쳐서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하던 당이었는데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계속 이제 뭐 강한 말뚝 같은 걸 받고 있고 얼기설기 이제 가건물도 만들어가지고 등기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지금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정광훈 목사류의 시각과 너무 지금 저 밀착되다 보면 조기 대선 와도 그렇죠. 변하기가 쉽지 않을 거기서 뭔가 거다. 바꾸고 싶더라도 그 사람들 지분을 인정해줘야 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이슈로 트럼프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상욱 의원 얘기하고 싶으세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해보죠. 이제 그럴까요? 그 예. 취임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초청장을 받니 마니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가까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누구를 만나니 마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뭐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신경 쓰고 누구 초청하고 이런 건 뭐 긍정적인 일이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 지금 뭐 아까 가짜 뉴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뭐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은 한국의 부정 선거에 대해서 싹 뭐 조사를 하고 뭐 윤 대통령을 뭐 끌어올리고 참 이게 기가 차는 게 그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전 세계 리더 중에요. 김정은하고 자기가 친하다고 자랑하는 사람 2명이에요. 예. 트럼프하고 푸틴. 그러네. 예. 그런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과한 기대를 갖지 마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 지금 트럼프 측이라고 와서 한국에 누구 만난 사람 보면은 옛날에 트럼프 쪽이 맞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사업하러 온 건지 트럼프 대통령 뭐 이야기 듣고 온 건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